졸업생 5명이 취업했는데 재임용 거부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지 교수님, 저희 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셨고요. 아시다시피 2년 후에 재임용하는 조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교수 재임용 기준에는 4가지 영역으로 나누고요. 각 영역별로 충족해야 될 최저 점수하고 각 영역을 합산한 최저 점수를 정한 후에 영역별 점수나 합산 점수가 최저점 미만이 되는 경우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럼 앞으로 저희 학생들 잘 지도해 주십시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공식 대입해서 다 그렇게 전 로이어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조교수로 교단에 서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혹시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질문 받을게요. 미주야. 저 교수님, 과제 준비하다가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연구실로 찾아가도 되나요? 화요일 오후는 수업 없어서 연구실에 있을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이끌었습니다. 교수님, 미주야. 여기 앉아라. 네. 지난번에 공고 떴던 회사 면접은 잘 봤나? 거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맞나?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아니면 미주야 연구 쪽으로 지원해 보는 건 어떻노? 네, 그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학교 내부 연구센터에서도 인력을 뽑고 있더라고. 물론 경쟁률이 좀 셀 것 같긴 한데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교수님, 지원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열심히 준비해보고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래 됐나? 오늘 학생들 모의 면접 있는 날인데 빨리 가봐야겠다. 그렇게 학과 졸업 예정자들 중에서 5학생이 졸업 후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벌써 2년이 다 돼가네. 다 최저 점수 이상이니까 재임용은 문제 없겠지? 최 교수, 재임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어렵다는 겁니까? 재임용 조건도 다 갖췄는데요. 학생 지도 및 취업 영역에서 최저점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영역에서 요구되는 최저 기준이 담당 교수가 졸업 예정 학생들 잘 지도해서 5명 이상 취업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담당한 학생들 5명은 취업이 됐습니다. 취업한 학생 5명 중에 1명은 우리 학교 연구센터에 취업했지 않습니까? 내부 기관은 취업 활동을 지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학생이랑 면담도 하고 전화 상담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다른 교수들 재임용했을 때는 내부기관 취업도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는 걸로 봤다는데, 아니 왜 저는? 그건 예전이고, 어쨌든 최 교수 임기 만료 전까지 1명 더 지도해서 취업시키면 재임용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회의가 있어서. 예전에는 그랬는데 갑자기 재임용 기준을 충족 못 시켰다고? 아니, 이제 더 이상 취업시킬 학생이 없는데 어떻게 임기기간 안에 취업을 시키라는 건데? 내가 이대로 그냥 넘어갈 줄 알고 그렇게는 안 되지. 이의 제기해야겠다.
네, 당연히 재임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수정 씨가 실망이 크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부당해 보이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사건 정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622호입니다. 최수정 씨는 2년 후 재임용하는 조건으로 로이어 사립대학교에 조교수로 임용됐는데요. 조교수 재임용 조건을 살펴보자면 기준을 4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그 각 영역별로 충족해야 할 최저 점수와 각 영역을 합산한 최저 점수를 정한 후 영역별 점수나 합산 점수가 그 최저점에 미달하는 경우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그렇게 최수정 씨는 교단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했고 재임용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원 인사위원회는 최수정 씨의 재임용을 거부하고 조건부 재임용할 것을 통지했는데요. 그 이유가 학생 지도 및 취업 영역에서 최저점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최수정 씨가 지도에서 취업한 학생 5명 중 1명은 학교 내부의 연구센터에 취업했기 때문에 취업 활동을 지도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건데요. 이에 최수정 씨는 다른 교수들을 재임용할 때 학교 내부 기관에 취업하는 것도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봤는데 갑자기 자신에게만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 거는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수정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근데 기준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또 대학 측에서는 재임용을 할지 말지는 대학 측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김형욱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예전에는 대법원이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재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재임용에 탈락해도 이를 다툴 수는 없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임용에 탈락한 교수가 그 재임용을 거부한 결정을 다툴 수 있다라고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네, 자, 재임용 거부 결정을 다툴 수 있다고 판례가 변경됐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대법원은 비록 재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재임용을 요구하는 교원에게도 최소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즉, 재임용을 요구하는 교원은 임용권자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는 재임용 심사를 해줄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학교 측의 심사 기준이 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최수정 씨 말을 들어보면 다른 교수를 재임용할 때는 네. 학교 내에 있는 연구센터에 취업을 해도 인정을 해줬는데 네네. 본인 할 때만 그걸 인정을 못 해줬단 말이죠. 이거는 그냥 밖에서 그냥 얼핏 봐도 최수정 씨의 권리가 침해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대법원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침해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라고 보는 경우는 공익에 위배되거나 재임용 조건과 재임용 거부 조건 사이에 형평성이 없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으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등입니다. 네. 드라마 사례의 경우 다른 교수들에게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최수정 씨의 경우에만 그런 기준을 적용한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예전에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모든 교수들의 재임용 원칙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앞으로 모든 교수들의 재임용에 그런 기준을 사용하기로 정하고 이를 학칙에 규정했다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미리 사건에 대해 좀 더 알아봤는데요. 드라마 사례의 경우 그런 사정은 없기 때문에 로이어 사립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서 최수정 씨의 재임용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건 맞는 것이고 그 외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비례의 원칙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졸업생들이 얼마나 취업할 것인지는 교수가 자신의 능력으로만 충족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더욱이 학교 내부의 기관에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은 재임용 기준에 비해서 재임용 거부의 기준이 월등히 충족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수정 씨는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될까요? 네, 최수정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신청하고 만약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재임용 거부의 효력을 다투고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원인사위원회 측에서는요, 자신들의 결정은 재임용
거부가 아니라 조건부 재임용 통지를 했다, 재임용 거부가 아니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법원은 조건부 재임용 결정이라도 그 조건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런 조건부 재임용 결정은 재임용 거부 결정과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수정 씨 경우에도 재임용 조건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이어 사립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건부 재임용 결정은 재임용 거부 결정과 같습니다. 네. 따라서 최수정 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수정 씨는 어떻게 소청을 하면 될까요? 네, 최수정 씨는 재임용 거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청 소속의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로이어 사립대학교의 이 교원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청 심사를 청구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한 자를 상대로 소청 심사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대학교 총장의 명의로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 총장을 피신청인으로 소청 심사를 청구합니다. 자, 소청 심사를 청구할 때는 교원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한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소청 심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행정소송을 뭐 언제까지 제기해야 된다는 기한 같은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한 처분청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하면 되지만 네. 사립학교 교원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네. 자, 또 행정소송과 더불어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수정 씨는 재임용 거부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재임용이 되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민사소송은 학교 법인을 피고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이렇게 실제로 최수정 씨 사건처럼 지금 재임용 거부라든지 재임용과 관련해 가지고 법적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까? 의외로 많이 발생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교수님들은 점잖은 분들이셔서 이런 분쟁이 발생하면 그런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하시는데 네.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법률적인 분쟁 해결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해결책이 없죠. 그러게요. 이게 교수의 그 자리를 놓고 정말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눈치 보지 마시고 언제든 법적으로 또 해결을 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또 이때까지는 공립학교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사립학교는 안 된다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좀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이 사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최근 부산 지역의 사립대학교 교원의 지위가 많이 불안정하고 급여도 제대로 지급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교권이 침해되고 있는 지금 교원의 지위마저 불안정해지고 급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면 결국 교육 현장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교원이 다시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해 배려해 주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